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 당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장동혁이 된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이게 지지율 차이가 너무도 크게 났었잖아요. 장동혁은 처음에 한 5%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대역전을 이뤄냈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 후에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둘 이제 모이네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단 한 번도 진다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크게 이긴다라고 봤던 거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해석을 놓고 유튜브의 힘이다, 전환길의 힘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가 반대로 김문수가 됐으면요, 반드시 그 부정선거 주장 터졌습니다. 근데 장동혁이 되니까 아무도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잖아.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왜냐면 김문수는 부정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혼자거든, 그냥. 그야말로. 당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제가 이 사람을 믿는 건 아닌데 장성철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민의힘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는 거야. 의원들도 다 알고 뭐 대부분 다 그렇대요. 전화를 다 돌려봤대요. 바로 직전까지도, 개표 직전까지도 대부분 김문수를 지지한다 그러더라고. 거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전화를 해보면 김문수가 돼야지 이번에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도 까보니까 김문수가 졌잖아요. 물론 작은 차이지만 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졌다라는 것은 민심이 그렇게 같다라는 게 아닙니다. 80대 20대 이 경선 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저기 당원들이 압도적이잖아요. 당원이 많이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 2, 30만 명 정도거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한 30만 명 그 안팎이죠. 거기서 한 20만 표 얻어버리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국민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당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띈 그런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당원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그런 당원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장성철 씨가 이야기하는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석해봐도 장동혁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이겼거든. 그래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통일교하고 신천지 이런 것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다. 둘 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김문수 이분은 정말 승복 잘하네요. 대선도 그냥 바로 승복. 그거는 그때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쨌거나 차이가 났잖아요. 한 8%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대선 때는. 그런데 이거는 차이도 없어. 0. 몇 프로야. 0.45%밖에 안 돼.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재검표 해보자라고 해야 되거든. 뭐 그런 말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승복이야. 축하한다 그러고 그냥 사라져 버리네. 정말 쿨합니다. 김문수는 이렇게 담백한 사람이죠. 너무도 이번에 엄해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한덕수하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보고 자꾸 거짓말 했다 그러고 사기쳤다 그러는데 한덕수가 잘못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건이 안 같다니까. 조건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김문수는 국민의힘에서 벌써 공식 후보가 됐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김문수 이분이 요령부덕으로 그 말을 제대로 못한 거지 사실은. 단일화한다. 다만 조건을 나하고 같은 조건을 만들어 달라. 당에 일찍이 와서 입당해서 나하고 같이 경쟁하든가 여기 안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후보를 뽑아보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도 밖에서 후보 등록을 하라는 얘기지. 아니면 뭐 당을 만들든가 작은 당이라도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해보고 난 뒤에 단일화하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후보를 그냥 아예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나중에 당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김문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무리인 거야. 그 당시 나경원 의원도 그랬잖아. 법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 당시 상권 중심으로 강제로 어거지로 후보 자리를 내리고 한덕수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거 자체가 벌써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뜻이 거기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모든 걸 덮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지율도 김문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지. 근데 그런 걸로 모든 걸 퉁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한덕수 이분도 큰 어떤 소극적 행보로 인해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그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보면요, 지지율은 조금 더 나왔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검증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검증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원래 그렇게 공무원 출신들은요 깨끗한 척 하다가 검증 들어가서 뭐가 나타나면 바로 폭삭 꺼집니다. 고건도 그랬고 반기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직도 뭐 그걸 갖고 뭐 김문수 뭐 사기쳤다 그러는데, 홍준표까지도 나서서 김문수가 또 사기를 쳤다 이러는데, 김문수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정치 감각이랄까, 어떤 정치적 장계산을 너무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자, 장동혁에 대한 이야기,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유튜브와 전환기의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무리다. 그거는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마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우파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만 당원 숫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뭐 30만, 40만 안쪽에서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니까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당원들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일방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됐을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당원, 당대표 경선, 그런 것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장성철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랍죠. 직접 그거 영상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변수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전화를 다 걸어봤대.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람한테도 걸어봤고, 친윤 핵심들에게도 걸어봤고, 다 해봤지만 김문수라는 거야, 전부.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통일교와 신천지의 이야기를 아주 힘있게 강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장동혁이 이제 당대표가 결국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장동혁은 그 사이 돌아다니면서요, 나는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했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야심가가 맞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장동혁은 야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친윤이다가 한동훈에게 갔다가,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 사무총장 했잖아요. 뛰쳐나와가지고 뭐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또 김문수한테 왔다가, 김문수 쪽에서도 상황실장인가 뭘 그거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그 사이에 또 이게 왜 이러느냐?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무슨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초청 연사처럼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본인하고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런지 거기 안 나갔다 그러네. 못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하여튼 그리 됐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초청을 해본데 또 안 나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김문수를 버리고 여기 장동혁에게 갈 때도 장동혁은 부정선거 운동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여러 번 했잖아요. 운동하고 다르다니까. 딱 뽑히고 나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장동혁이 꿈이 크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꿈이 작아야 돼.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 주장해버리면 후보 자체가 안 되는데, 당에서 입지가 완전 그냥 사그러드는데.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요, 그 후 이야기로는 두 사람한테 줄 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대부분은 관망했다라고 합니다. 관망. 그런데 가장 이제 이게 비중 있는 인사들 중에 나경원, 윤상열 이런 사람이 김문수에게 왔었잖아요.
심지어는 강성규 같은 사람들도 왔었다고.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 근데 교사는 사람들이 이 장동혁한테 안 갔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그렇게 됐거든. 그게 유튜브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뭐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김문수 척.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통일교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지금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네. 장동혁이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말이죠. 이 친윤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칼질을 할 것처럼 단계 게시판을 거론할 것처럼 이야기했어. 하루 딱 지나니까 그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 통합을 이야기하더라고. 하나가 되었어. 저들과 싸우자. 그게 원래 김문수 이야기잖아. 장동혁하고 김문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장동혁은 한동훈하고 같이 할 거예요. 한동훈은 못 내쫓는다니까. 안 내쫓아.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니까. 무슨 차이가. 제 이 손에 장을 지집니다. 한동훈 내쫓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과 싸우겠다. 대여 투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화력을 외곽으로 돌리는 거죠. 내부 문제는 자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거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막강한 당대표라도 안 된다니까. 장동혁은 막강한 당대표가 아니야. 겨우 0.몇 %로 지금 차이로 이겼다니까. 반대 세력이 반이 있는 거야 그냥. 힘 못해 이러면은 유튜브가 막 이렇게 해준다고 힘 생길 것 같아요? 전환길이 그 정도 힘이 있다고 봅니까 진짜로?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장동혁도 자기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조중동 따라간다니까요. 조중동. 한번 보십시오. 전 이 사람이 벌써 그 짧은 시간에 너무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변신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아마 전환길하고도 아마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전환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이 장동혁은. 자, 장동혁 통합, 전환길 역할 제한하겠다. 전환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봐도 됩니다. 들을 만한 말은 들어주겠지만 전환길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벌써. 조경태도 포용한다 그러잖아요. 단일 대호 도모하는 국힘, 최고위 특검 인권위원 부결 비판, 대여 투쟁으로 분열 기류 잠재워. 원래 그렇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거죠. 이재명하고 전쟁하겠다는 건데 근데 전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장애 집회밖에 없다니까. 과거 황교안처럼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황교안만큼 못해. 지금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어쨌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추스러 가지고 정말 가열차게 투쟁을 했는데 장동혁이 과연 그런 카리스마가 있겠느냐. 따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겠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웰빙들이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부정선거 투쟁 같은 걸 하자고 지금 불렀는데 안 가는 거 봐. 저는 그 내용을 진짜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몰라요. 아마 불렀겠지. 그러니까 그게 그 홍보 유인물에 나와 있었겠지 이름이. 자, 전환길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동혁이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대선 주자 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올라오면 그래도 다 잠재울 수가 있어요. 지지율이 한 뭐 단숨에 2자릿수 나오면서 보수에서 1등을 한다든가 아니면 1등을 못 하더라도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딱 가버리면은 장동혁이 하나의 세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세가 결정합니다. 그 세를 말해주는 것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이름에 지금까지는 장동혁이 안 나왔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름이. 여론조사할 때. 여러 사람 나오겠죠. 보수에서 누가 1위를 하느냐. 장동혁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장동혁의 입지를 설명할 것이다. 전환길 씨가 말이죠. 나 품는 자 앞으로 시장도 되고 의원도 되고 대통령 된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저는 전환길 씨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본인이 이걸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환길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어준의 상대역이 딱 좋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걸 해서 많은 돈도 벌고 영향력도 키우세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오래 못 가. 김어준이는 노련하다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쪽 진영 안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대신에 반대쪽을 까죠. 전한길 씨가 살려고 하면 이재명을 까야 돼. 민주당을 까야 된다니까. 내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이게 분탕이라니까. 분탕은요 이쪽 주류에 대항하는 그 반대쪽만 분탕이 아니에요. 당 전체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그거 다 분탕이라니까. 원래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해야 돼요. 비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원래는. 그 전한길 씨는 지금 화력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야. 내부에 대한 화력을 멈추고 바깥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을 도와주려면은 장동혁하고 거론하지 말고 떨어져서 은근히 도와줘야 돼. 은근히. 원래 또 이렇게 말이죠. 당대표 만들고자 했다면 성공했다 그러면요.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에게 운신의 폭을 허용해 줘야 돼요. 지금 장동혁은 뭐 완전 사르르무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야. 힘 있는 당대표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도 이 1.5손밖에 안 되는 장동혁을 그렇게 신뢰 안 할 거려. 친윤 주류 그룹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을 지지하는 줄 알았다고 보니까 아니래. 그런데도 그 장성철 이야기가 그게 그 사람 혼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게 토크를 하던데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결과가 이상하다고. 장동혁의 대통령급 영수회담 나갈 것이다. 난 대통령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썸네일이 뜨면서 방송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저쪽에서 영수회담을 이례적으로 제시했었죠. 그래서 일단은요. 단순한 만남은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갔다고 다들 보더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거부 못해. 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특권이거든. 특혜거든. 이재명하고 나란히 쓰게 되면 대통령하고 1대1로 마저 한 자리잖아요. 보수의 갑자기 리더가 탁 될 수가 있는 그 자리에 딱 갈 수 있는 거지. 영수회담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야당 총재가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는 그게 영수회담이거든. 근데 지금은 제왕적 총재가 없잖아요. 그냥 당 대표일 뿐이야.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이례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 자, 이렇게 되면요. 장동혁이 그래도 이제 좀 한 번의 제안에 바로 응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아, 그거 관심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의례적인 영수회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거부를 못한다고 보더라고 다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가령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우상호가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전달할게요 하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무수석님. 제가 그런 말은 아니고 영수회담 가서 우리 말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말이죠. 이 경선 통해 가지고 너무도 왜곡된 프레임이 저는 지배했다라고 봅니다. 지배했다. 지금 유튜브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장동혁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와, 당대표 되고 나니까 바로 하루 만에 바뀌네.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말이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저는 장동혁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본인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정말 몇 달 못 가.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가 아니고, 김문수는 그래도 노련한 정치력이라도 있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들 그럽니다. 이 구력이 필요하다고. 당대표 자리는 정말로 구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 싸움을 하는 것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보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아마 전혀 거기하고는 무관한 행동을 할 겁니다. 부정선거와는 단절. 윤의견하고도 단절입니다. 네.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동혁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특히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광장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속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지지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지지율이 10% 이상 넘어가면서 희망이 생기면 다 이렇게 잠재우고 자신의 대세를 형성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자, 이런 제 비판 정도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장동혁을 완전히 그냥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쪼록 저쪽 이제 야권의 조국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덮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나저나 김문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계 은퇴할 것인가? 뭐 전한길 씨가 정계 은퇴하라고 외쳤는데 뭐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관계없이도 본인이 스스로 정계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모색을 할지도 그건 제가 예상하기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도 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따르면 김문수가 이겼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이 당대표 선거도 사실은 이상하다. 김문수가 질 수가 없는 선거에 졌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정치는 흐름이고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장동혁으로 간다라면 어쩔 수 없이 장동혁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다. 뭔가 문제가 크다 싶으면은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또 다른 어떤 전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거나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본인의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렇다 그러면요, 뭐 장동혁으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향후 앞으로 또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리 PD의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 당내 이야기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은 하겠지만 주력은 아닙니다. 원래 제가 강점이 있는 게 이 당내 이야기가 강점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하니까 너무도 이게 갈라치기처럼 이렇게 생각되는지 이게 뭐 구독자도 떨어져 나가고 보는 이 뭐랄까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누구 한 사람 막 빨아주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가끔씩 양념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전한길 씨는 이 장동혁과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장동혁은 전한길과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동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조차도 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당대표가 딱 되는 순간 정치의 중심에 서는 거거든. 자신이 이제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지, 윤 의견이 과연 국민적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이걸 지금 생각한다니까. 우파 유튜버는 그냥 일부분이거든, 그냥. 예. 그리고 당대표 경선 그것도 극히 일부분의 선택이에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여론의 대표성이 없다라고 보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 면회한다는 말은 계속 해왔지만 그것도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부정선거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관계도 재설정하고 전한길 씨하고도 거리를 일정하게 둔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우파 유튜버라든가 광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와는 상당한 또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또 정리 다시 해드리고 끝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고 장동혁 대표 본인의 지지율, 대권 주자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 모든 게 평정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